안녕하세요. 기막혀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찍는 것도 힘드네요. 세법이라는 게 자세히 하면은 정말 한없이 길게 오래 해야 되고, 대충 하려면은 또 그냥 대충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하죠. 뭐든지 중용. 그렇습니다. 세법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국은 또 부랴부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특히 이런 소득공제 같은 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 보통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런 거 안 따집니다. X 주민등록 동거 요건, 이것도 당연히 없죠. 배우자 나이 요건 안 따져요. 소득 요건은 따집니다. 같이 안 살아도 공제돼요. 직계 존속 부모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나이 요건 있죠. 소득 요건도 있어요.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주거 형평상 별거 하는 경우 가능하죠. 이 직계 존속 중에는 내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 장모도 내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의 계모야. 그래도 계부 이런 경우도 직계 존속이 됩니다. 이분들은 62년 12월 31일 이전생이시고 직계 비속 동거입영자 20세 이하여야 되죠. 내 밑으로 자식들 손자 손녀 이런 경우 소득 요건이 있어야 되고 동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 장애인인 경우 나이 안 따지죠. 근데 소득 요건은 또 따집니다. 동거 요건 안 따지고 형제 자매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돼요. 소득 요건 따지죠. 동거도 해야 됩니다. 일시 퇴거해. 좀 이렇게 내가 소년 가정이야. 아이들이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 형편상 딴 데 살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수급자 나이 안 따집니다. 소득 요건은 따져요. 소득 요건은 거의 다 따지죠. 그렇습니다. 위탁아동도 마찬가지. 요건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요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 우대 보통 부모님이겠죠. 직계 존속이겠죠. 70세 이상이시면은 추가로 또 받습니다. 부녀자 공제 내가 부녀자예요. 내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죠. 배우자가 있어. 그런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 여성 근로자만 받습니다. 한부모예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습니다. 내가 한부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 이거 근로자 납입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연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오히려 연말정산 때 좀 자세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이런 거 그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거 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자금공제,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되고 요거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됩니다. 근로자본인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죠. 개인연금저축 이것도 근로자만 되고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아니어도 돼요. 종합소득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자도 되죠. 자녀세액 공제 근로자 아니어도 됩니다. 7세 이상 소득요건하고 나이요건은 따지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거 근로자만 됩니다. 세액공제 되죠. 본인분만 되고 배우자 부양가족들 안 됩니다.
특별세액공제 요거 근로자만 됩니다. 보장성 보험, 나이요건, 소득요건 따지죠. 의료비, 나이요건, 소득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교육비, 나이요건 안 따지고 소득요건 따지고, 기부금, 나이요건 안 따지고 소득요건 따지고, 표준세액공제, 요 특별세액공제 안 받고 특별소득공제도 안 받고 월세공제도 안 받고 아닌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자세한 거는 연말정산 이쪽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좀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뭐 이런 경우 150만원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뭐 직계비속 이렇게 내가 부양할 때 한 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추가죠, 추가.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받는 거.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추가입니다. 또 뭐 이게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 또 뭐 한부모 공제 100만원. 아까 얘기했던 거. 비거주자는요, 인적 공제 중에 본인에 해당반만 가능합니다. 왜, 그 외국인 같은 경우, 뭐, 가족이 외국에 있어. 그러면은 공제해줄 필요가 없죠. 가족이 뭐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돈 지출 많이 했을 때, 많이 썼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지. 뭐, 외국인 해주는 건 아니죠. 기본공제, 뭐, 1인당 150만원 해준다는 거. 거주자, 뭐, 배우자, 생계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뭐 형제자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득금액 요건들이 있었죠. 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득요건 있잖아요. 이런 소득요건 있습니다. 그 소득요건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뺀 거 333만원인데 233만원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죠.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연금에서 고제 하여튼간 공적연금 100만원 기준이고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1200만원 이하로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이 안 돼요. 빼주면 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비료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요 이하인 경우 소득 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 배우자래요. 배우자가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대요. 근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야. 그래도 인적공제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뭐 근로장려금을 타든 이거랑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금액도 그 100만원 이하여야 되죠. 근데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했으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다 분리과세예요. 이상일 때만 보는 거고 퇴직소득 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금액 이것도 100만원 기준입니다. 이런 거를 막 합쳐서 내 배우자가 만약에 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인적공제에서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100만원 기준입니다. 인적공제를 막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낸 거, 뭐 공적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거 낸 거 받는 겁니다. 그걸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이 공적연금 말하는 거예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뭐 배우자 명의로는 것도 대상이 안 됐네요. 배우자 명의는 본인 부담만 되고 배우자 명의의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나간대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고 뭐 지역가입자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있대요. 요거 전액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뭐 종합소득 금액에서도 가능하죠. 특별소득 공제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근로소득 있는 자만 된다고 그랬죠? 자,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있는 사만 연말정산에서 자세히 했죠.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아까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 공적연금이고, 요거는 그죠? 건강보험 이런 거죠. 고용보험. 주택자금 공제. 또 이거 공제 납입액에 뭐 40%, 40%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자만 냅니다. 또는 1주택자. 기준 시가 5억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자세히 하는 거죠. 그 밖에 소득공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주특법 이쪽에 들어가는데, 개인연금 저축 여기 칸에 이거 뭐 넣는 거냐, 나 사적연금 여기다 넣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부터 많이 물어봐요. 요거는 지금 폐지됐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40%연 72만원 한도로 그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가입해서 불입한 거는 전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여기 있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개인연금 저축 여기 아니라 아직도 근데 이전에 답입했던 분들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칸이 남아있는 거.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벤처기업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이거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요거는 조특법이니까 잘 읽어보고 해당되면 받으시면 돼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이것 때문에 맨날 말이 많아요. 이거는 신용카드 많이 썼다고 이게 공제해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산식도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용카드를 쓰면은 현금 쓸 때보다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유명한 그 돈 관리, 돈의 연금술 쓰신 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라고 좋은 게 아니랍니다. 무이자 할부는 이거 이제 안 나가니까 카드 긁어야겠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카드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 손해를 보고 하겠어요? 그 3개월 무이자 하면서 카드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연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연체료 같은 것도 내죠. 그러니까 3개월 무이자라고 그래도 그게 무료가 아니야. 신용카드 좀 줄이세요. 특히 전문직 신용카드 긁는 사람 많습니다. 뭐 의사 이런 분들. 그래서 막 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뭐 해줘라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만 쓰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신용카드 좀 작작 쓰세요. 뭐 이런 소리 좋습니다. 많이 썼다고 뭐 이게 자랑이야 신용카드 많이 쓴 게? 그렇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요거 가입하시는 분 많아요. 노란우산 공제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가입하시면 뭐 보내봤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이런 거 뭐 하는 회사들 있나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장기집합증권 저축공제 이런 거 다 이게 이런 펀드 가입하려고 유도하는 건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해야지 주식 투자를 왜 이럴 때도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하세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든지 애플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데 들면은 공제해 주잖아요. 이거 수수료가 더 많어. 이런 정부에서 뭐 하는 거 나 이런 거 하는 거 참 별로 이런 뭐 조특법 이런 거 별로라고 생각. 차라리 세율을 좀 낮춰주든지 이런
지저분하게 막 이런 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무슨 조세 뭐 정책이랍시고 경제 정책처럼 뭐 하는 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된다든지 폐업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토해내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거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그만 거 자꾸 이렇게 근로자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연말정산도 그래요. 좀 내면 되지 뭘 이렇게 파락파락 받으려고 그래요. 많지도 않은 걸.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꼭 돌려달라 뭐 해달라. 세금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금에 목매어서 살면 안 돼요. 이걸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세금은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저는 뭐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뭐. 중요하죠. 뭐 절세 같은 것도. 어쨌든 이런 것보다 뭐 매출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세무사로서 약간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